선명상 대중화에 기치를 내건 2024 국제 선명상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환영 행사에는 로시조안 할리픽스 박사 등 국내외 명상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명상을 보급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송파대종사의 특별 전시회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송파대종사의 예술 세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해인 총림 당장 선출을 놓고 원각대종사와 대원대종사 간 2파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모두 636명의 선거인단이 확정됐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를 자랑하는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2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개막했습니다.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농어촌을 잘하는 정치인이자 국회의원 시절에는 불자 의원 모임 정각회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던 홍문표 신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명상인프라 현주소를 전 세계에 보여주며 선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2024 국제 선명상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축제가 선명상의 세계적 보급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발언하는 2024 국제 선명상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여 명이 운집해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를 비롯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부산 범어사, 평창 월정사까지 전국 11개 사찰에서 닷새간의 선명상 축제가 펼쳐집니다.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환대와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는 선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적극적인 교류는 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영 행사에는 종단을 대표하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했으며 각계 인사들도 국제 선명상 대회의 성공과 선명상의 세계화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내한한 5명의 세계적 명상 전문가도 한국의 선명상 대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명상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선명상이야말로 한국 불교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닌 국민들에게도 선명상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평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정말 시장으로서 우리 조계종에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바루공양으로 선명상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것은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내가 선을 할 수 있다.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해탈의 음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일 국내외 명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송파대종사의 선예특별전 코스모스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선 스님께서 60여 년간 걸어온 수행과 예술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3m 높이 오칠 조각과 수중 설치 회화 등 작품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로 상정된 깜깜한 어둠 속 검게 오칠된 기둥들이 희미하게 번들거립니다. 강철보다 강하다는 오칠의 접착력, 내구성을 보여주는 공간인 태초를 시작으로 물과 섞이지 않은 옷의 성질을 보여주는 유동의 공간에 이릅니다. 마치 바람과 물이 흐르듯 얇은 종이 위에 물질과 에너지의 유동성을 드러냈습니다. 초월적인 정신의 경계를 추상화로 표현한 꿈의 방을 지나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도자와 오칠을 결합한 칠의 도자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굽는 것은 뭐냐면 이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 태아 소진해보는 거라. 태아 없애보려고 하는 거라. 태아 없애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도자기다 이거라. 그래서 혁범성성이라 범부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라. 흙에 물을 섞으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이를 형상으로 빚는다는 것은 수행자가 번뇌와 망상을 한 생각, 화두로 몰아치는 것과 같다고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직접 도자를 빚는 모습과 대표작 중 하나인 수중 안각화가 조성되는 과정 등 스님의 작업 활동을 볼 수 있는 영상물도 상연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전시 공개에 앞서 진행된 개막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전시에 대해 모든 장르를 통섭하는 화합을 추구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산연관 화상과 대양 경연 선사는 이런 꽃담을 나누었습니다. 오도자의 관음상은 그 자체로 사찰이다. 이처럼 종종 예야 작품이 걸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전체가 선방이 되어 작품을 감상하신 모든 관람객은 산매를 통해서 마음 평화를 얻으시고 아울러 문화계와 정관가, 경제계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성파 대종사의 예술 세계에 집중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정신적 지도자이신 우리 성파 큰 스님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가 관객들 마음에 깊은 위로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성파 대종사의 예술 세계를 충만한 이번 전시는 스님의 평소 입버릇처럼 예술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의 선의특별전 소식 이어갑니다. 성파대종사는 1960년 통도사에서 출가한 뒤 이판과 사판을 오가면서도 전통예술을 찬란한 현대예술로 승화시켜 왔는데요. 성파대종사의 예술세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명제를 여실히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조계종 최고어른의 특별전을 열자 세간의 관심은 예술가 성파보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전은 장르를 아우르며 최초를 최고로 승화시킨 현대 예술가의 한 명으로 5년 전 대종사가 종정에 오르기 전부터 기획됐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르신이시기도 하지만 예술가로서도 너무 깊이 있는 철학과 또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5년 전부터 저희가 그간에 늘 우리가 현대 미술에서 아니면 예술 안에서 작가 중심으로 기획을 해 왔었고 이번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은 정반대 측면에서 전시를 시서와에서 출발해 우리의 전통을 독창적 현대예술로 승화시켜온 성파 대종사. 한지와 도자, 옷 등 불변의 재료에 치중하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변화는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역사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불변의 것만 내가 치중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가 너무 모른다 이래. 특히 성파 대종사는 금 한 덩어리를 녹이면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다시 이를 녹이면 하나가 된다는 가르침으로 세계적 예술의 기본 원리를 설파했습니다. 전 세계 미술을 갖다가 영광과 예술을 집어였다가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한국적인 세계적인 미술이 나오지 않겠나. 바람과 물로 그렸다. 성파 대종사만의 독창적 예술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세계로 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의 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구성원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원장 태성 스님의 주재 아래 제414차 회의를 열고 해인사 비구 530명과
비군이 106명 등 모두 636명의 산중총회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결정됨에 따라 해인사는 모레 오후 2시 산중총회를 열어 방장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에밀레종을 테마로 우수한 우리의 소리 문화를 조명하는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에밀레전은 에밀레종 소리 세계와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라블 풍물단의 길놀이와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12번째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에밀레전의 주제는 에밀레종 소리 세계와 함께 미래로 세계 최고의 소리 문화를 통해 문화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년 11월 불국사에서도 외국 정상들이 방문을 적극 환영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정상들과 세계의 언론이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원략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에이펙 유치 성공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삼한 통일의 예문을 이루었던 신라인의 재력은 신라 불교 정신이 그 원천임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동국대 YG 캠퍼스도 에밀레종 소리의 거룩한 울림이 경주의 도약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24개국 정상들이 우리 경주를 찾아옵니다. 우리 경주를 자랑스럽게 전 세계를 알림과 동시에 K문화의 멋과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주가 더욱 세계적인 도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와 실행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축하음악회에는 국악밴드 경성불악부, 가수 홍순지 등이 출연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에밀레전은 애니메이션과 다큐 상영 등을 통해 에밀레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에밀레종, 모형종, 타종 등 20여 개의 전시문화 체험마당이 차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에밀레 국악 한마당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사흘 내내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저녁엔 힙한 불교의 상징 유진 스님이 DJ 파티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소리 문화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에밀레전의 주요 일정은 BBS TV와 라디오, BBS 대구 불교방송 유튜브로 녹화 방송됩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 원구성과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등을 다룰 제232회 정기회가 11월 5일 개원합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그제 의장단과 상임분과 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정기회 일정을 11월 5일부터 19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종회는 11월 정기회에서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근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당 성우대 선사의 탄신 175주년을 기리는 다례를 봉행했습니다. 역대 스님 합동 다례제와 함께 진행된 이번 탄신 다례제에는 문도 대표인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와 마곡사전 주지 법용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추모사에서 경허 선사의 삶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설했습니다. 최근 배추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가게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때때로 전해지는 채소와 과일 물가 폭등 소식은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죠. 이런 상황이면 가장 바빠지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과잉 생산될 경우에는 비축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의 수장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농어촌 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지켜온 분인데요.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BBS가 만난 사람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홍문표 신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 아주 사장 취임하시고 바쁜 시간들 보내고 있으시죠? 예, 우리 농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 우리 유통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차차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취임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정책을 그리고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인데 제가 유통공사는 이제 실질적인 국민의 먹을거리를 이제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과거에 국회에 있을 때에 이런 정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했을까?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 최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분명히 우리 농촌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기후 위기 상황에 우리 농업을 살릴 대안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기후가 이제는 변화가 오는 바람에 이 농작물이나 또는 바다의 고기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많은 질병도 또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데 이제 외국의 선례를 보면은 이 농작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종자 그것을 기후 변화에 맞는 시종자를 이제 신품종으로 개량하는 그런 이제 수준의 외국에 가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좀 볼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신품종, 이런 품종의 개발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결국 그 사계절 농업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도 수박이 생산되고 오이가 또 겨울에 또 생산될 수 있는 소위 스마트팜의 그 농업은 사계절 농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품이 세계 국제화에 알려지게 되면은 K푸드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우리 공사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정부나 사회단체도 좀 여기 좀 같이 동참해 준다면은 한국 농산물 식품 K푸드 세계화하는데 상당히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보람을 좀 느끼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더 좀 보내달라 했는데 여기서 못 보낼 때는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 오는 것도 있고 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중소상인들이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이걸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역량이 수출할 수 있는데 못 미치는 게 있어요. 그걸 정부가 뒷받침하고 유통공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도와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쭉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되면은 더 많은 수출하고 더 많은 우리 국내 농산물이 결국 먹어서 건강한 건강식품으로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이 식량 생산, 이 유통 이게 아주 유통공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공사로 발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삶을 성실히 걸어오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또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매너리즘이 참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자기 중심을 잃으면은 이 매너리즘에 결국 빠져서 자기 중심을 잃을 수가 있다. 자기 중심을 좀 지키는 그런 내공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 중심의 가치, 그건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자기가 못 지키면은 결국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저는 허물어지고 또 시류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많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건 뭐 가족에게도 자기에게도 국가에게도 저는 상당히 누를 끼치는 일이다. 예. 긍정적인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위기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심을 갖고 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 매너리즘에도 빠지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예, 오늘의 인생 조언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의정 활동을 하실 때나 지금 이제 공사 사장직을 이제 수행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어떤 불교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글쎄 뭐 많은 뭐 가르침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망우보양이라고 망우보양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농촌에서 쓰는 쉬운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네,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준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수하기 전에는 이런 한 번쯤은 망우보양에 대해서 내가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진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준비를 해서 자기를 지키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이 같이 가주는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소위 동지랄까? 이건 바로 이제 신의입니다. 신의. 자기를 믿을 수 있겠구니 상대가 봐주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믿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됐을 때 저는 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그런 뭐 인생이랄까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우리 시골에 가면 아주 이 용어 뭐 모르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꿈에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 잘못되면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이것이 아주 쉬우면서도 보편적이고 서민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